현재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바로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데 예. 그런데 바이오 헬스 산업이 부산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카드예. 왜 그런 건지 앞으로 유치하면 뭐가 좋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윤정 미래산업정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이오 헬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이오 헬스가 어떤 산업입니까? 네네, 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부에서는 이제 생명공학이나 의학학 지식을 활용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약을 먹는 이제 과정에서는 의약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제 의료기기들이 활용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사를 통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R 기술들과 같이 그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들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까지도 바이오헬스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 부산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부산의 일반 바이오 헬스 사업체는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떤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의료기기와 의약품 분야 제조사를 중심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예. 전국에 있는 그 3,871개 기업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부산은 총 156개, 그러니까 이제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좀 어떤 이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그 재활기기라든지 수술 보조기구가 같이 이제 의료용 이제 기기 제조 업이 이제 41% 정도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이제 신체 보정용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 기업이 약 24.4%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약품 쪽을 이제 제조하는 분야는 이제 10% 미만으로 굉장히 조금 비중이 낮은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하면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새로운 약이 나온다, 임상 실험을 몇 상을 했다. 뭐 네. 이런 생각을 맨 먼저 떠올리는데 네, 대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의료 보조기 이런 것들을 네. 제조하는 업체들이군요. 네네. 그렇죠. 부산이 좀 바이오헬스 분야에 취약하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네네.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이제 그 바이오 분야를 구성하는 이제 핵심 요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산학 연병 이 네 가지를 보통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예.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품이나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제 기업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학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이제 인력을 양성을 교육시키는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소, 그리고 실제로 의료 서비스가 일어나는 병원. 그래서 이제 산학 연병 네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학 연병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가장 좀 취약하다고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저희가 이제 3,871개 전국 기업을 이제 좀 순위를 나열을 해보면 전국에서 이제 상위 100개 기업 중에서 이제 부산 기업은 2개밖에 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산업 이제 기업층의 이제 어떤 기반이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부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제 관련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이제 산업 이제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대기업들 중심의 그 바이오헬스 산업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연구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연구원 출신의 이제 그 연구원들이 그 어떤 창업을 하면서 이제 창업 생태계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의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은 이제 기업들이 많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어려움을 좀 말씀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이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특히 이제 기업층이 좀 기반이 취약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취약한 이유, 인프라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네네. 또 이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부산에서 사실 바이오헬스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시가 사실 고령화 인구가 이제 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령 친화용품이라든지 이제 항노화 분야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활기기라든지 정형외과 이제 보조기구들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기업 비중이 높은 것도 어떤 이런 정책 방향이랑 맥을 이제 같이 하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네네. 이제 최근에는 뭐 디지털 헬스 이제 케어 분야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이제 관심도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계획들도 지금 계속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조만간 뭐 어떤 결실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장 그 뭐 건강에 대한 관심 이게 얼마만큼 커져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더더욱 느끼는데 그 산업이 당연히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부산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가진 이제 강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자원이 이제 서울이랑 경기 다음으로 사실 되게 풍부하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이제 병원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이제 사람은 환자입니다만 이 환자는 이제 병원이나 의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제품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의 어떤 최종 소비자는 사실 병원,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산은 이제 그 병원이 많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어떤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의학 지식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에 이제 반드시 좀 이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산은 그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개발에서 이제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핵심 역할을 하는 병원의 자원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시는 뭐 의사라든지 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지원 정책이 이제 집중이 돼야 될 거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이제 뭐 다른 지자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이 어떤 육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이제 대전은 이제 국책연구소 출신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부산은 그러면 이제 병원에 계시는 의사나 교수 중심의 어떤 창업을 활성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제 지역의 어떤 지금 바이오헬스 육성의 모멘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흔히 말을 하기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제 크게 3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이제 시민 건강 이 3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하게 되면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또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산의 바이오헬스 관련된 이제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제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지역에서도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어떤 이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뭐 다른 산업도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플러스 시민의 건강, 당연히 바이오헬스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네. 그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부합한 이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는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10년 뒤에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떤 많은 관심과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정윤정 미래산업정책팀장이었습니다. 남수정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시